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소식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오랜만에 또 박살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거의 일주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과거의 하락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맵은 저번 주 동안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큼지막한 것만 살펴볼게요. 애플은 4.89%, 마이크로소프트는 4.14%로 일주일간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줬던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또 한번 행복 회로를 오지게 돌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 하락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유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원인으로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꺾이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18%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는 최소 19%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 멘탈이 전부다님의 최근 영상에서는 심지어 17%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주택시장의 약세 덕분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은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50bp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잭슨홀 회의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강력한 금리 인상과 내년까지 고금리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75bp 금리 인상의 의견이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했었죠. 그로 인해서 75bp 인상은 어차피 예견되었던 것이고 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동안 떡락을 했고 저번 주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한껏 들어올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는 오늘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아까 보셨던 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오늘 하루 동안의 하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 맵에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저번 주 상승폭보다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 결과 3대 지수는 오늘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다우존스 3.94%, 나스닥 5.16%, S&P 500도 4.32%의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대표 지수들이 이만큼씩 빠진다는 건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거의 5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시장의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기대가 무너져 실망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올해 이미 이런 모습을 많이들 겪었으며 그런 식으로 주가가 얄팍한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CPI 지수를 살펴보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다면 말이죠. 저번 발표 때는 8.5%였던 것이 이번에는 8.3%로 하락하면서 여전히 최고점 9.1% 이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8.1%의 예측치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았으며 시장은 마치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7%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주가를 움직이며 큰 폭으로 상승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모두 빗나가 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번에는 9.1%에서 8.5%로 떨어진 만큼 0.6%나 되는 수치가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8.5%에서 8.3%, 겨우 0.2%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눈에 봐도 앞서 말씀드린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확연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흥분시키기에 딱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둔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상승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상승을 해줬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6.1%보다 0.2%를 더해서 6.3%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 생기다 보니 오늘자 시장이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bp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자로 75bp를 넘어 100bp, 즉 울트라 스텝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의견이 없이 75bp 금리 인상이 91%로 거의 확정적이다 싶었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아주 정신줄을 놓게 된 건지 100bp 금리 인상에 의견이 생겼고 심지어 그 예상이 20%나 되고 있습니다. 냄비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시장은 다음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더 이어나갈 것이고 울트라 스텝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으로 시장은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초저녁까지만 해도 나스닥 차트에 줄을 그어놓고는 그래도 여기 저항선 한번 부딪히고는 내려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지지선에 한번 지지받고 다시 건강하게 상승하는 나스닥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박살이 난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긴 힘들 듯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정말로 연준이 10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실망시키면서 올해 최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상황인 것이죠. 시장은 이제 9월 21일에 있을 연준의 회의록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미 증시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하락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9월 21일에 시장의 기대를 또 한번 저버리면서 하락만 한다면 정말 올해는 역대 시장의 평균처럼 9월은 최악의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 주 상승분을 오늘 한 방에 토해내면서 올해 최저점까지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커뮤니티 글에 설문조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질문 자체는 미 증시가 최저점을 깰까 아닐까였는데요.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최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미 증시가 아닌 대표 3배 레버리지 종목 TQQQ, SOXL, U-PRO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 투표의 결과는 반대로 최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QQQ를 먼저 보면 저번 주 최저점에 닿아 있고 4달러만 더 내려가면 올해 최저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급반등을 보여줬던 19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 SOXL의 차트도 TQQQ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SOXL의 경우 등락이 너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 19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전적이 있습니다. SOXL은 코로나 당시에도 19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U-PRO는 앞선 두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금은 960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반대로 1920일 이동평균선을 세 종목들 중에 가장 가파르게 하향 돌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는 세 종목들 모두 저점 매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주가가 위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모든 악재들은 거의 현재 진행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연준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평균선만으로 매수를 결정하시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주가에 신경 쓰는 거 머리 아프고 싫으신 분들은 초장기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들어온 만큼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줍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그래도 1센트라도 싸게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차분히 분석하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죠. 이것만 알고 계시다면 이런 하락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부자가 될 자질은 충분하시다고 봅니다. 절대로 하루, 한 주, 한 달 같은 단기적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